한겨울의 어느 음산한 밤, 대구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 조명이 희미하게 깔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만이 스산하게 들려오고 도시의 불빛들은 하나둘씩 꺼져갔다. 이 불안한 고요 속에서 강서연은 소파에 다리를 모으고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무심히 스크롤했다. 옆에서는 조용히 냉장고가 윙윙거리며 작게 소음을 냈다. 엄마, 아빠는 할머니 댁에 며칠 다녀오신다더니 우리 형이랑 나만 남았네. 서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의 오빠, 강민재는 거실 안락의자에 기대앉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다. 민재의 눈빛은 텔레비전 화면에 머무르지 않고 멀리 어디론가 향해 있었다. 두 남매는 평소엔 친밀했지만 최근 들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감돌고 있었다. 무언가 말하지 못할 감정이 서로의 시선 사이에 맴돌고 있었다. 뭐 볼래? 갑자기 민재가 물었다. 서연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고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골라. 민재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만약에 너무 멍청한 거 보면 내가 로맨틱 코미디 틀 거야. 그의 목소리는 장난기 섞여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 긴장된 기운이 배어 있었다. 그는 리모컨 버튼을 누르며 옛날 영화 한 편을 골랐다. 어릴 적 함께 봤던 영화였다. 화면에 익숙한 장면들이 펼쳐지자 잠시 두 사람은 그때로 돌아간 듯 했다. 그러나 서연은 민재가 자꾸 자신을 슬쩍 쳐다보는 걸 느꼈다. 그의 눈빛은 애매하게 흔들렸다. 왜 자꾸 그렇게 쳐다봐?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민재는 못 본 척 웃으며 대답을 피했다. 몇 분간의 침묵 후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너 인생을 한 덩어리로만 보지 않아? 우리 서로 다른 사람인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늘 결정을 먼저 내리고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서연은 관찰하고 분석하는 쪽이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다른 존재라는 걸 보여줘야 할 때 아닐까? 민재가 낮게 말했다. 그 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방 안은 영화 소리만 가득했지만 두 사람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민재가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물 좀 갖다 줄게. 그가 돌아와 물잔을 건네줄 때 두 사람의 손끝이 잠깐 스치며 서연은 숨이 멎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민재는 소파 옆에 앉아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다. 너도 느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게 뭘 말하는 건지. 갑자기 손을 걷어들여 물을 마셨다. 자신의 말이 설득력 없게 느껴졌다.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과 긴장만이 남았다. 민재가 먼저 이제 자자고 제안했다. 서연이 방으로 향하다가 문 앞에서 멈춰 뒤돌아보니 민재의 눈빛은 알 수 없는 희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좋은 꿈 꿔. 서연이 속삭였다. 너도. 민재가 숨죽여 답했다. 그 순간 민재가 다가와 서연의 손을 살짝 쥐었다. 우리 이대로는 안 돼. 그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은 말없이 손을 뺐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도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민재의 말과 눈빛이 맴돌았다. 조용히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문을 두드리자 민재가 문을 살짝 열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얼굴은 방금 세수한 듯 촉촉했다. 나도 못 자. 민재가 낮게 중얼거렸다. 서연도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두 사람은 거울 속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로에게 위안을 찾았다. 민재가 넌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야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연은 아무 말도 못하고 숨을 죽였다. 그 순간 민재가 다가왔고 서연의 피부에 닭살이 돋았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심장이 뛰는 걸 느꼈지만 마음 한켠에선 두려움도 함께 자라났다. 다음 날 집안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다. 민재는 거실에 앉아 찻잔을 만지작거렸고 서연은 눈을 마주치는 게 두려워 주방에서 얼른 차를 우려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도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 민재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다.
넌 나를 피하고 있어. 서연은 숨이 막혔다. 그럴 리 없어. 그럼 왜 이렇게 돼버린 거지? 민재가 다가와 손목을 잡았다. 서연은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몸을 때려 했지만 민재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손가락이 따뜻하게 그녀의 뺨을 쓸었다. 이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해줘. 민재가 간절하게 속삭였다. 서연은 눈을 감고 그 말에 몸을 맡겼다. 그 순간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누구지? 민재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 문을 열자. 서연의 친구 박지은이 밝게 웃으며 서연에게 다가왔다. 호출했는데 안 받길래. 뭐해? 서연은 민재의 시선을 피하며 겨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날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긴장과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앞으로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서로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춰진 비밀은 무엇일지, 그 미묘한 밤의 불씨는 점점 커져만 갔다. 대구의 겨울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강서연의 마음속엔 뜨거운 불길이 살짝 타오르고 있었다. 친구 박지은이 떠난 후 거실에 홀로 남은 민재는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짙은 눈썹 아래에는 피곤함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 어렸다. 서연과의 미묘한 순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서연도 침실 창가에 앉아 손에 든 따뜻한 차잔을 꼭 쥔 채 민재와 나눈 말들과 눈빛을 되새겼다. 그녀가 입은 검은색 니트 드레스는 몸에 딱 맞아 은은한 곡선을 드러냈고 무릎 위로 올라온 하얀 양말 사이로는 살짝 드러나는 다리 라인이 섬세했다. 작은 은색 목걸이와 심플한 이어링이 그녀의 차분한 분위기를 더했다. 그러나 그 차분함 속에 감추어진 불안과 혼란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영화나 보면서 웃을 걸 그랬어. 서연은 혼잣말하며 입가에 어색한 미소를 띄었다. 민재 형, 너도 나도 왜 이렇게 복잡해진 거야? 그 순간 휴대폰 진동 소리에 그녀는 놀라 일어섰다. 화면에는 민재의 이름이 떴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민재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연아, 지금 나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응, 나도. 네, 생각하고 있었어. 서연은 조심스레 대답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골목길의 작은 카페 달빛 정원에서 만났다. 카페는 오래된 목재 가구와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져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곳에선 바깥의 차가운 바람도 복잡한 마음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김민재는 검은 코트 단추를 잠그고 서연 앞에 앉았다. 그의 손은 떨렸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켰다. 민재야, 우리 이대로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그래. 민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어색해진 이유를 알고 싶어. 난 내가 안 좋아졌다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야. 서연은 얼굴이 붉어지며 시선을 피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툴까? 왜 말도 서툴고 행동도 어색한 거지? 민재가 조용히 웃었다. 이건 우리 둘 다 처음 겪는 감정이니까. 너도 나도 몰라서 그래? 내가 장난치는 줄 알지? 근데 난 농담 잘 못해. 특히 내 앞에선. 서연은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왔다. 진짜. 그럼 난 농담 잘하는 거네. 그럼 앞으로 내가 나한테 농담 못하면 내가 대신 해줄게.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럼 다행이네. 내 농담 듣고 울지 마. 둘은 잠시 웃음 속에 긴장을 풀었다. 그러나 카페 문이 열리자 낯익은 인물이 들어왔다. 바로 민재의 친구 박재훈이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막 퇴근한 듯 구겨진 셔츠와 넥타이를 풀고 있었다. 민재야, 여기서 뭐해? 재훈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서연이랑 얘기 좀 하려고 라고 대답했다. 재훈은 고개를 갸웃하며 서연을 힐끔 쳐다봤다. 서연 씨, 오랜만이네. 잘 지내?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지내요. 재훈 씨도요. 응, 일 때문에 좀 바빴지. 재훈이 대답하며 눈치를 살폈다. 아, 민재야, 다음 주에 우리 팀 회식 있는데 너도 올 거지?
내일 중요한 발표라서 스트레스가 쌓였거든. 민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래, 갈게. 라고 말했다. 서연도 미소를 지으며 좋은 시간 보내요. 라고 인사했다. 재훈이 돌아가자 둘은 다시 조용해졌다. 민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재훈이 참, 나는 지금 이런데도 팀 회식 얘기라니. 진짜? 스트레스가 2배야. 서연은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그럼 민재 형,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내가 널 춤추게 할까? 내가 춤추는 거 보면 재훈이도 질투할걸. 그럼 내가 DJ 할게. 근데 내 춤이 그렇게 무서워. 서연은 웃으며 그럼 무서운 춤 한번 보여줄게. 근데 경고할게. 너무 매력적이니까 조심해야 해. 민재가 웃으며 그럼 나도 무장해제되겠네.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조금씩 풀려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무거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은 민재의 손을 슬쩍 잡으며 속삭였다. 우리, 이 감정 어떻게 해야 할까?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서연아, 우리 그냥 솔직해지자. 서로에게 숨기지 말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다. 그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카페 밖으로 나서자 두 사람은 차가운 겨울 공기에 얼굴을 내밀었다. 눈발이 살짝 흩날리며 그들의 숨결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그러나 그 순간 서연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알 수 없는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다. 누굴까?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민재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모르겠어. 근데 뭔가 이 밤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 같아.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 우리 둘 다 모르고 있는데 말이지.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했다. 그러나 그들 앞에 펼쳐질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대구의 겨울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강서연의 마음속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달빛 정원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로 민재와의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고 그 감정은 하루하루 조금씩 깊어져 갔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민재를 의식하며 학교에서조차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녀가 입은 짙은 남색 코트는 몸매를 은은하게 드러냈고 목에는 민재가 선물한 작은 은색 목걸이를 걸고 다녔다. 그 목걸이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민재의 눈빛에서 느껴졌던 따뜻함과 애틋함이 담긴 작은 선물이었다.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서연은 혼자 도서관에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러 권의 책과 노트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창밖으로 향했다.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교정을 감싸고 있었고 멀리 보이는 산자락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다. 그때 민재가 도서관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왔다. 그는 검은색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조금 헝클어져 있었다. 서연아, 너 혼자 있길래 놀랐어.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공부 좀 하려고. 근데 자꾸 내 생각이 나서 집중이 안 돼. 라고 답했다. 민재는 책상 옆에 앉으며 너랑 있으면 나도 공부가 손에 안 잡혀.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런 게 바로 청춘 아니겠어?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미치는 거 말이야.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민재 형, 너무 직설적이야. 라고 웃었다. 근데 맞는 말 같기도 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눈을 맞추었다. 민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서연은 그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서연아, 민재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봤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많이 생각했어. 그런데 답을 찾기가 어려워. 라고 대답했다. 민재는 손을 내밀어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 함께 답을 찾아보자.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줘. 서연은 그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그래,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그 순간 도서관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도서관은 곧 문을 닫습니다. 모든 이용자께서는 짐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은 아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갑게 그들을 감쌌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민재야, 서연이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괜찮을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돼.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내가 널 지킬게 라고 다짐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지난번과 달리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엄마라는 이름이 떴다. 엄마. 벌써 걱정하실 텐데. 서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가자, 집에. 다음에 또 만나자. 서연은 그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뒤로 멀리서 누군가가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서연과 민재가 모르는 비밀을 품고 있었고 앞으로 두 사람의 삶을 뒤흔들 엄청난 사건의 서막이었다. 서연과 민재가 마주한 사랑의 시작은 곧 그들 앞에 펼쳐질 어둠과 맞닿아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겨울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대구의 골목길, 강서연과 강민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다. 민재의 손은 따뜻했지만 서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했다. 그들이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검은색 모직 코트에 짙은 와인색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다. 바람에 살짝 흩날리는 그녀의 긴 머리는 도시의 불빛 아래 반짝였다. 민재는 캐주얼한 회색 후드티와 검은 패딩 점퍼를 걸치고 있었고 그의 진지한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 민재야, 우리 정말 괜찮을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런 감정들이 다들 이해할 수 있을까?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연아, 우리 둘만 이해하면 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린 우리 방식대로 가면 돼. 서연은 그의 말에 힘을 얻었지만 마음 한켠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낯선 그림자가 느릿느릿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서연과 민재는 그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 그림자는 곧 그들의 삶에 깊은 파장을 일으킬 인물이었다. 다음 날 서연의 집에는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고 음성은 차갑고 무미건조했다. 강서연 씨,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곧 무너질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서연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 전화를 민재에게 알렸고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동시에 점점 더 큰 위험에 휘말리게 되었다. 민재는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린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재야. 우리 끝까지 함께하자. 하지만 그들의 사랑 앞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와 숨겨진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두 사람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 분명했다. 대구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강서연의 아파트 안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거실의 조명도 어딘가 불안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서연은 짙은 남색 니트 드레스를 입고 긴 다리를 살짝 꼬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발끝에는 부드러운 모직 양말이 감싸고 있었고 은빛 목걸이가 목선을 따라 은은하게 빛났다. 손에는 차가운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지만 화면 속 메시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문득 현관문 쪽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긴장한 듯 몸을 돌렸다. 민재였다. 그는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눈빛은 깊고 무거웠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서연아, 민재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봐야 할 것 같아. 서연은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봉투를 받았다. 겉면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지만 안에 든 편지를 펼치자 낯선 필체로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너희 둘은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어?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서연은 숨을 삼키며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놀람과 불안이 스며 있었다. 누가 보낸 걸까? 그녀가 속삭였다.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우리 뒤에 누군가 있어.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긴장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검은 레이스 잠옷이 그녀의 몸선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긴 머리는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다.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불안과 민재에 대한 미묘한 감정이 뒤섞여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민재와 서연은 서로를 피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민재가 서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우리 주변에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래, 민재야. 무슨 일이든 함께 할게. 그 순간, 그들 뒤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은 놀라 돌아섰지만 아무도 없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만이 그들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강서연과 강민재는 자신들도 모르는 거대한 음모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들 앞에 놓인 진실은 너무도 위험하고 그 깊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